천사가 나타나서 신혼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신났죠.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나왔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송합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무 맛있는 소세지 냄새가 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저 소세지 먹고 싶다 하니까 금방 소세지가 접시에 딱 날라온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 귀한 소원을 벌써 하나를 소세지로 하다니 당신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소세지 저 코에나 갖다 붙여라.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코에나 갖다 붙으랬더니 소세지가 코에 갖다 붙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인이 사정을 해서 이 그림은 남자에게 소세지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여자 코에 붙었어요. 이건 풍자예요.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부인이 사정을 해서 코에 있는 소세지를 뗐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뭐겠어요? 이 3가지 소원 중에 소세지가 하나 남아서 둘이 갈라 먹었대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거의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환경보호, 기후위기 매일 들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좀 둔감해져요. 그래서 그것에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소원도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동의를 하고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회가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이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제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저희들에게 줍니까? 여러분들 그거 돈 한 번도 안 냈죠? 다 무상으로 오는 선물이에요. 이 지구는 우리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지난 2022년, 24년이 역대 사상 최고로 더웠던 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 기후현상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온도가 가장 높았던 2023년을 넘어서서 2024년이 최고로 이 기후가 높은 날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았냐면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후가 1.5도, 화씨 1.5도가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5도가 올라가면 우리도 몸에 36도 5도잖아요. 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열이 있다. 37도 5도로 하면 열이 있다 하는데 지금 38도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없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구 온난화를 보면 이 그래픽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하는 거를 기후 변동이라 그래요. 이거는 표준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기후 변동이라고 여기서부터 저리로 올라간 거는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이 기준치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추세가 지금 현재로 2020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추세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온난화 때문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거나 날씨가 너무너무나 덥거나 또 너무너무 추운 날씨를 이런 이상적인 기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온난화의 주요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주범은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들고 나오는 이 플라스틱 사용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뭔가, 이 온실가스는 그린하우스하고 비슷해요. 그린하우스에 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해가 이 비닐을 감사합니다. 비닐을 통과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열이 흡수가 돼서 더 나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에서 방출하는 열들이 다 방출되지 않고 다시 지구로 재흡수됨으로써 지구 표면이 더워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스는 대체로 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며, 또 이 매출량을 올리는 것들이 전력소, 특별히 화력전력소, 그리고 뭐 축산업, 농산업 이런 산업들, 또 그다음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자동차만 타도 이 탄소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범이 플라스틱 사용인데, 이거 누가 한 거죠? 저는 안 했는데, 우리 다 안 했죠?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도 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소각되거나 이게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많은 가스를, 메탄 가스나 이런 좋지 않은 탄소 가스를 많이,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라스틱의 문제로 해양 오염도 생기고, 지금은 식물들에게도 많은, 왜냐하면 토양에 이렇게 쌓아둔 이 플라스틱들이 쌓여서 그것이 분해되면서 식물에도 이것이 전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물병이 없으면 사실은 좀 힘들겠죠. 얼마나 편하네요. 뚜껑도 있고. 그렇지만 이 물병 하나를 소비하는데 100년이 걸린대. 이 분해가 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봤더니 2022년에 미국에서 이 바틀 워터 세일즈가 16 빌리언 갤런을 썼어요. 물로 하면. 그렇지만 그 연간 물병으로 했을 때는 50 빌리언 병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소비량이 137밀리언이었어요. 그러면 몇 시간당은 얼마였겠어요? 5.7밀리언. 엄청나죠? 우리가 몇 시간당 이렇게 많은 병물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지는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결국 돌아서 작은 조각이 된 상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이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손에 쥐게 됩니다. 일상생활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플라스틱은 곳곳에서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집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손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실험쥐의 입에 머리카락 50분의 1의 두께인 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넣었습니다. 위장이나 신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 뇌에도 쌓였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혈액-뇌 장벽도 뚫었습니다. 단순히 뇌에 축적되는 것 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 악교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분해해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악교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에선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뿐 아니라 죽은 미세 악교세포를 분해하기 위해 또 다른 미세 악교세포를 동원하지만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팀은
뇌 안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응 기술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여러분들 북극에서 이거 얼음이 계속 녹는다는 뉴스 많이 봤죠. 또 쓰레기가 너무 쌓여서 정말로 땅을 이렇게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지금 테이블 위에 이렇게 조그만한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걸 가져가셔서 하나씩 나부터 지구 살리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는, 전기는 항상 불을 끄고, 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쓸 수 있으면 꼭 쓰고, 음식 쓰레기는 25%가 다 음식이 다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대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실내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1도만 낮게 해도 에너지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고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들을 사용하면서 친환경적 상품으로 소비 방식을 바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키운 거대한 이 비구름이 극한호우,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지난 17일 펜실베니아주에 1시간 반 동안에 180mm 비가 내렸대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 종일 비가 억수로 내린다는 그런 정도로 많은 양이 1시간 반 만에 내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180mm는 대형 수영장을 가득 채운다는 그 정도 높이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1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하고, 또 공기나 땅이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면 우리는 결국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환경이 먼저 건강해줘야 우리도 그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총영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여성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성이 바뀌면 우리 집안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면 이웃이 바뀌고, 이웃이 곧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사회는 곧 세상을 바꾼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해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 의식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이 앞장서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남성들이 더 세상을 많이 바꿉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여성들이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인 많이 보시죠? 이렇게 reduce, reuse, recycle. 우리가 쓸모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고 조금씩 줄이고, 음식도 줄이고 또 전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reuse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reuse하고, recycle,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은 도네이션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빨랫줄을 사용한다든지
뜨거운 물을 조금 줄인다든지 음식을 조금 더 줄인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잔디나 이 낙엽 같은 것들 컴포스트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작은 일이 큰 효과를 이루고 또 이것이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하나 더 눌러주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우리 자신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물을 다 마셨으면 두고 가시면 우리가 리사이클 합니다. 만약에 물이 반쯤 남았으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가서 이 물 정말 아까운 물이에요. 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발열은 리사이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15살 먹는 스웨덴 여학생이 스웨덴 정부가 이렇게 환경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항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1년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매주 금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 등교를 거부하면서 매주 그걸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트위터에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나감으로써 굉장히 영향력 있는 청소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2019년에 UN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도 했었고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에 올해의 최고의 인물로 2019년에 나온 학생이에요. 제가 이 학생이 한 말 중에 사실 가슴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보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훔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들이 뭐겠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남기면 좋은 유산이겠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oh,
지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또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